2위 갑니다. 파괴 악역 2위는요. 네. 박영선. 아유 저기 뭐 박영선은 이 2위 올라올 급도 아닌데 지금 박영선이 아내의 맛을 나와서 제가 이제 그거 보다가 어제 이제 한 11시 난 못 경인가 봤는데요. 네. 어땠어요? 보다가 이제 일단 시청률이 안 나와요. 네.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난 안 봤는데. 아니 박영선 나오니까 거기 뭐 2위제부터 사회자 뭐 거기 장인은 막 애교를 떨고 나경원 의원 나왔을 때랑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권력이 이런 거구나. 집권한 여당 의원 장관이 나오니까 막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시청자들은 그나마 아내의 맛이라는 게 이제 재미있었던 것은 거기에 가족 관계가 나오고 이 소소한 어떤 무언가 그런 유명한 사람들의 가족 보이지 않는 거였잖아요. 그걸 볼 수 있다는 즐거움이었는데 그 요소는 일단 없었고요. 그 시청률이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슈몰이가 안 되니까 왜냐면 또 이제 어쨌든 그거 한번 비교해 봐 주세요. 시청률. 나경원이 아내 맛에 나왔을 때 지난주하고 시청률하고 박영선 네. 나왔을 때 시청률 실제 언급 자체가 안 됐어요. 시청률 여기는. 한번 비교해 봐. 네, 아마 우리 얘기하는 정확한 수치를 한번 보여주시면 한번, 더 재밌을 거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토리가 없는 사람들이 항상 뭘 합니까? 괜히 상대 이슈몰을 딴 걸 하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김문수 지사를 저격을 해요. 그 그러면서 방송에서? 예. 그게 아니, 이슈. 왜? 그러니까요. 방송. 그러니까 방송은 알잖아요. 방송 앵커를 20년 했었고 그리고 자기가 영웅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없으니까 김문수 YS를 소환을 합니다. 그 기사 한번 다음 보여주시면요. 그거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근데 기사 없어요. 그랬는데 그 김문수 지사님을 제가 어제 김문수 지사님 만나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박영선이 지사님 소환을 갑자기 하네요. 이거 보시죠. 이게 뭐예요? 11 아내의 맛 이때가 나경원 의원 때고 나경원. 이게 박영선 때. 아유 차이 많이 나네. 차이 많이 나죠. 이게 방송 시청률은 아유, 차이가 많이 나는 여러분들 거죠. 이 정도 차이면요. 이게 네. 큰 차이입니다. 시청률은. 그리고 아내의 맛에서 11.2 찍은 거는 네. 상당한 네. 왜냐면 저 네. 평균 보세요. 네. 평균이 네. 이 밑에 나오는 게 네. 저 아내의 맛이 이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7% 8% 네. 이렇게 쭉 가다가 네. 나경원 나왔을 때 왕창 최고. 그 여기까지 전주가 최고입니다. 그 전주가 6.3이었어요. 네. 근데 역대 최고로 2% 역대 최고로 네. 가다가 여기 편승 효과가 있으면요. 네. 웬만하면은 10은 가야죠. 비슷하게 네. 가요. 근데 떨어지- 여기서 훅 떨어졌네요. 왜 떨어졌냐면요. 보다 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잡아 끄는 요소 일단은 일단 미안한데 외모부터 다르고요. 근데 그건 아주 작은 차이고. 또 외모로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네. 이건 뭐 근데 내가- 박영선이 얼마나 비겁했냐면 김문수 지사 기사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김문수 지사를 변절자라고 자기가 하는 앵커를 했었다 이러면서 자기가 갑자기 앵커 그래가지고 앵커를 잘렸다는 거예요. 그걸 또 그 아내의 맛에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 근데 이 팩트 체크가 이 사람이 가짜 뉴스였던 게 보궐 당시에 자기가 했던 이 사람 관심도 없지 진보 인사로 유명했던 김문수 지사가 보수당의 YS에게 보궐 당선 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방송에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이게 날짜까지 제가 적었습니다. 94년 3월 8일인데요. 그때 입당을 한 거예요 김문수 지사가. 입당하던 당시에 이제 너무 뉴스였대요. 왜냐면 그때 그 이사철이라는 분하고 같이 이렇게 입당을 여러분이 했는데 그때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다 김문수 지사가 워낙 좌파에서 유명하던 분이 이제 나 이쪽을 청산한다 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막 그때 화제가 됐죠. 당연히. 그 화제가 된 당시에 앵커로서 박영선이 가서 인터뷰를 변절자 아니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박영선은 아주 자기가 어떻게 해야 뜨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뜨기 위해서 한 질문이었는데 제가 그건 어제 팩트체크를 해보니까 그건 맞대요. 그 질문을 박영선이가 나한테 그 질문을 하긴 했지. 그래서 그걸로 IS까지 까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러고서 자기 입장에서 이제 잘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방송 때문에 YS한테 그거 나 말한 거 아니까 막 이러면서 잘렸다고 어제 얘기를 했고. 그거 하나만 그나마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좌파 진영에서는 박영선이 아마 이렇게 탄압받았었네 이렇게 이제 되고 싶었겠죠. 그러나 제가 어제 방송해서 사실 딱 이제 가족 남편이 그래도 이제 매니저 역할 해주고 국제 변호사인데 나오는데 이제 재혼한 남편이에요. 그래서 뭐 재혼이 문제는 아니지만 하여간 그러니까 이제 어제 갑자기 다른 거 보여주십시오. 이제 박영선이 나올 게 많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김문수의 변절자 질문했다 해서 저는 사실 좀 화가 나더라고요. 할 지 아내의 맛에 나와서 다른 거 괜히 할 거 없으니까 그러게. 이렇게 하는데 근데 김문수 선생님한테 제가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요. 그랬더니 지사님 고맙네. 나 별로 아무도 관심 없는데 나 고맙네. 나 알려줘서. 그러니까 확실히 정치인이고 너그럽게 너그러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멈췄지만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이게 어제 11시 방송 나오고 본인도 이제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박영선 4시경에 나온 기사에 출마문이 이제 그만. 뭐냐면요, 자기가 알 거예요.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으로 이번에 같이 삽시다라고 그러니까 자기 성과를 거기 나서 나름은 자랑을 하고 자기가 시장감이 된다 이제 그러려고 준비하고 분위기가 일면 아싸 이제 내가 나갈 판이 하고 박영선 이제 빅매치 이러고 싶어서 이제 좌파에서도 준비하고 있는데 박영선 어제 나오고 저 여자 뭐야? 그리고 저 여자 뭐야였습니다. 그리고 왜 갑자기 거기 나와서 김문수를 까? 그리고 YS까지 까다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스토리가 너무 빈약해요. 컨텐츠가 없고. 아, 그래요? 그리고 남편이 사진 취미가 있고 이제 산에 가서 사진도 찍고 사진 잘 찍어요. 그리고 아내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 매니저처럼 이제 운전도 해주고 막 남편은 참 착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 패널들이. 아니 이거 남편분이 훨씬 아내 같다고 했더니 남편의 맛이라고 바꿔야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박영선이란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만큼 평소에 이 사람의 그리고 남편이 자기도 변호사인데 아내가 장관까지 되니까 외조해주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왔냐면 이제 사진 찍고 그러는데 남편이 이제 사진사 하면서 남편 이름 이렇게 해가지고 달력을 만들어요. 어떤 포토그래퍼랑 같이. 근데 거기서 남편한테 막 책망을 줍니다. 내 이름은 맨날 작고 당신 이름만 크고 사진을 남편이 찍었는데 자기는 가서 셀렉만 해요. 근데 그게 박영선의 약간 못된 심보가 보였습니다. 시청자들은요 보이거든요. 아니 자기 남편이 저렇게 희생해주고 지금 저렇게 장관으로 모셔주고 매일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운전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서울 시장이 되면 시민들한테 전혀 감사하지 않고 지금 장관으로 갑질할 사람이구나. 그게 은연중에 보인 겁니다. 남편한테 하는 태도도 그런데요. 그게 보이면서 비호감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 그 캠프에서 알았겠죠. 머리 아플 거예요. 왜냐면 티 안 나게. 그리고 이 박영선은 일중독자로 계속 나와요.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이 같이 삽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라이브 커머스 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라이브 커머스 거기서 제가 광고 하나 따가지고 저도 해봤어 압니다. 700억 규모가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같이 삽시다 무슨 700억 규모예요. 이거 뒷단 조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머리 아플 일이 많아지고 있어요. 자기네들 성과는 뻥튀기 해가지고 막 해놨는데 물론 라이브 커머스가 뭐냐면요. 이제 어려워졌기 때문에 홈쇼핑 시장을 유튜브로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박영선 장관이 하는 그 라이브 커머스 저도 거기 크리에이터 멤버 중에 하나입니다. 80명 중에. 그런데 그 실시간 방송을요 25명이 봐요. 아유. 박영선이 나오는 100명이 채 안 봅니다. 아유. 제가 일부러 몇 번을 들어가 봤어요. 그러면서 700억 규모의 매출이 터졌대요. 어디서 터진 거죠? 25명이 한 사람이 한 명이 한 한 명이 100억씩 100억 써줬나 보네. 그런 순간이 있을 때만. 그러니까 사기를 쳐도 국민이 모를 거다. 그러면 이 좌파는요. 이렇게 해서 우리 또 박지원 오라버니가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굽니까? 박지원 국정원장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게 박영선이거든요. 우리 영선이 띄워. 영선이 띄워. 또 TV조선 지금 메이저 그룹들이 다 지금 박지원 라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지금 이렇게 손길이 다 가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왜냐면 누군가가 정치인이 고위직이 되면요. 일했던 사람들이 좀 이렇게 쳐져 있던 사람들이 그 그룹이 올라오고 뭐 하고 왜냐면 정보 라인이든 뭐든 있겠죠. 근데 그거는 그리고 그런 기획을 할 때 뭡니까 선거 앞두고 네. 나경원만 하면은 또 네. 이제 선거 그건 당연히 그러니까 둘 다 박영선도 갔죠. 네. 했을 거예요. 그건 당연히 할 수 없이, 하죠. 할 수 예. 없이, 예. 근데 그 시청자들이 뭘 본 거냐면요. 집권 여당에 누군가가 올 때 그 느낌. 그러니까 진심으로 우러나서 너무 좋네요. 이런 나경원 의원 나왔을 때 그게 아닙니다. 힘없는 사람이어도 좋을 때 좋은 게 표현이 나왔잖아요. 잘 보이려고 애들을 쓰고 그거를 시청자가 다 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같이 삽시다 홍보하고 뭐 하는데 어쨌든 실제로 그럼 그게 700억이 터지고 진짜 같이 삽시다가 그렇게 근데 누가 봐도 안 성공한 터진 걸 터졌다고 방송에서 얘기했을까? 그거를요 안 터진 게 아니라요 그 투자 규모를 받았겠죠.
중기청 그러니까. 예산. 근데 국민들은 그러면 이게 막 무슨 엄청 흥행하는 걸로 알잖아요. 그 사이에 세세한 정보를 주지 않았다는 게 잘못이고요. 네. 한마디로 박영선의 성과가 없다는 거예요. 박영선의 이 인생을 정리하는 이 시기에 김문수 변절자입니까? 한 게 최고의 성과고요. 김문수 선생님 허허 웃고 YS 공격했다 하면서 그 스토리가 그나마 화제가 됐는데 기사가 써지다가 쑥 들어갔어요. 아니 어제. 나는 좀 웃기는 게 박영선 중기부 장관 될 때 그 인사청문회에서 그때 말들 많았어요. 네. 그 억지로 일본의 집 얘기도 있고. 아니 억지로 통과시켰는데 아니 그런데 그거 잉크도 안 말랐을 텐데 어떻게 또 서울시장이 야 나는 그러니까 장관까지가 그, 예. 와 엄청나. 그냥 그러니까, 그 비리와 그 허물은 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창피하게 생각을 안 해. 맞아요. 그건 훈장처럼 생각을 해요. 야 나는 너무 기가 이번에도 막히죠. 질렸어. 네, 질렸는데 그거를 국민들이 알아버렸고요. 박영선도 안 것 같아요. 그나마 저는 박영선 장관님이라 불러줄게요. 박영선 장관님, 그 자리가 당신 자리입니다. 최고 올라간 자리예요. 예, 더 이상 나오시면 일본 집 문제부터 뭐 수많은 거 사람들이 정보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나오지 않으셨으니까 우상호가 막 나경원 의원 무슨 예능 프로 출연이라면서 까다가 이제 박영선까지 나오니까 지금 우상호는 까는 전략을 안 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좌파를 깠다가 왜냐면 지금 박영선 의원 안 나올 판이거든요. 나갔다 지금 요번에 죽는 판이에요. 죽는 판에 나가서 서울시장에 안 나갈 판이라고? 저는 안 나갈 판으로 봅니다. 아, 왜냐면 그만 얘기 좀 하라고 기사 나왔잖아요. 근데 뭐 왜 그러냐면요. 왜냐면 요 요번에 이제 계산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1월 중에 결정할 테니까 제발 말 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박영선이 어디까 지금 아까 제가 뭐 재원도 슬쩍 얘기했지만 이제 밝혀질 것들이 이제 박영선이 장관까지는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제 다른 거 또 비리부터 나오면. 다른 거 밝혀지면 그러니까 장관 자리 갈 때는 이미 그거는 뭐 임명직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거 국면에 들어오면요 치열하게 이 유권자에게 선택을 받아야 상대가 또 되면 공격하니까 네 또. 모든 것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될 판도 아닌데 박영선이 지금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박영선은 그나마 현명하고 방송을 아는 사람이니까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우상호는 땡큐죠. 그러면 우상호가 나오면 저는 저희 우파 진영에서 땡큐인 게 NHK 우상호 해가지고 룸사롱 그렇게 매니아였대요. 네, 그 이미 그 임수경이 써놓은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정신을 계승하겠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박원순의 성추행 정신을 계승할 사람은 뭔 정신 계승한다는 그래서 거야? 우상호밖에 없다 이런 댓글들 희화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호 나면 땡큐고요. 어쨌든 지금 이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번 서울시장은 어쨌든 비리 그리고 집권 여당을 심판 그리고 그런 여성을 폄하하고 막 임수경한테 뭐 욕하는 것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호가 얼마나 그랬는 것도 알고 또 우상호가 문화부 장관 나가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문화부 장관 나가려고 할 때 뒷단에서 아주 애를 썼던 동국대학교 김땡땡 교수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조직이 저도 거기 좀 알아요. 근데 우상호는 이런저런 것도 파헤치면 정책은 지금 그 김민석이라고 그분이 정책을 도와주고 있어서 정책은 잘 만들 거예요. 그리고 집권에 아마 예산을 따올 방법은 알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서울시가 못했습니까? 박원순이 헤쳐먹은 예산을 다 그거 척결을 해야 되는데 우상호는 그걸 덮을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훨씬 더 훨씬 더 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박영선 안 나오고 우상호 나오고 우상호 골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마 이번 서울시장 판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 희망적인 얘기지만요. 박영선 너무 고마워요. 전 김문수 전 언급이 이번에 이 사람이 자기 목에 칼을 갔어요.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 자기 후보로 나와서 자기 얘기하는 사람은요. 예전에 이정희 아시죠? 네, 이정희가 박근혜 떨어뜨리려고 나왔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망했지. 자기 스토리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시켰고.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저런 미친 여자가 다 있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이 사람도 지금 이번에 똑같아요. 그렇지. 그럼 자기에게 온 기회인데 그래도 그럼 자기를 좋은 면을 어필을 하고 저런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걸 해도 모자랄 시간에 거기다 그냥 김은지 선생님은 방송 나온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재밌네 이러면서 저 왜 갑자기 나를 끌어들인데 이랬지만 쓸데없는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사람이 무슨 서울시장 깜입니까? 지금 중기청 간 것도 사실은
그게 본 모습이에요. 네, 이번 정권이 전문성 없는 사람들을 보내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을 어떻게 벤처도 모르고 중소기업도 모르는 박영선을 보내놓으니까 박영선이 할 줄 아는 건 방송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송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를 들여오고, 물론 라이브 커머스는 시대 트렌드긴 합니다. 근데 중기청에서 하는데 어떻게 25명이 봐요. 100명은 지네 직원들만 풀어도, 야 중기청 직원들, 야 자 요번에 영선 장관이 니네 지금 다 같이 보는 거야,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또 박영선이 고소하기를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더 이상은 말을 안 하는데, 나와 있고 제가 느낀 것만 얘기하는데요. 시장 안 나오신다는 그 결정을 이렇게 유보하는 그 모습은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하고요. 안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